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거친 뒤에 24일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의원님. 먼저 어제 검찰이 정진상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뇌물 관련해서 국회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니 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범죄가 있는 곳에는 네. 수사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유전 무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계시지만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수사를 피할 수 있다거나 어떤 그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또 유권 무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원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압수수색에 대해서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막아서거나 또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보니까 정진상 실장 뇌물하고 부패방지법 혐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지금 기소가 됐고요. 하루 만에 정 실장 수사까지 지금 된 상황인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은 정진상 그리고 또 김용 두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요.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까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범죄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다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네. 법원이 그만큼 판단하고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그와 같이 강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범죄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두 사람의 영장이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로서는 충분한 범죄의 소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시기에는 이번 압수수색 같은 거 결국은 이재명 몸통을 향해 가고 있다. 결국은 이 대표가 이 수사의 정점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공소장이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법원에서도 인정해준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네.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곧 목전까지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관련성은 아직까지 영장이나 공소장에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공모 관련성은 예. 아직 영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장에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그 돈들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나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김용 부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선 자금을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전혀 관여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압수수색도 비판을 하지만 지금 검찰 독재 정책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수사팀을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50억 클럽 박영수 사단인데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불공정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수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고요. 노무현 정권 때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 고검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의 이 상황까지 이르게 한 저는 장본인이거든요. 네, 그랬던 사람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저 사람이 수사하는 거는 아니면 저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수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만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별로 얘기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예, 수사기관이 잘 판단해서 저는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려보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안을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뭐 강제 수사권도 없고 네. 최근에 뭐 행안이든 예결이든 뭐 운영이든 법사위든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어떤 새로운 뭐 이렇게 사실 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없이 정쟁으로만 흘렀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하.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진실 규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수사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고 진실 규명에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대응에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녹취록도 공개했고 지금 뭐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네. 지금 강도 높게 강제 수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진실규명도 하지 못했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국정조사하면서 자료 요구하면 이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곤란할 것이다. 또 어떤 증인을 불러오더라도 이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할 거다. 네. 뭐 이렇게 결국은 정쟁으로만 흐르고 실체적인 진실규명이나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월호 3사 때도 국정조사하고 수사를 동시에 했다. 이거는 너무 좀 꼬리 자르기 이런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말. 네. 물론 국정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네, 불가능은 않습니다. 아니죠. 예.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국민들 중에 이 수사가 너무나 지금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지금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매우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 과연 국정조사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되면 이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예. 특검, 국민의힘 특검도 지금 반대를 하는 상황인 건가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하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네. 또 특검 수사단 수사할 수 있는 팀을 꾸려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러니까 내년이나 되어서야 특검을 진행할 수 있을 시간이 겁니다. 소요가 많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되어서 뭐 수사를 진행한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도 지금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어제죠. 희생자 명단하고 영정을 공개하라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는데 희생자 명단은 공개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궁금합니다.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의사에서 유족들.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운영위에서도 인권위원장께서도 이것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 지난 7일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언론 전체면을 채우자. 그래서 뭔가 좀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끌고 가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뭔가 이렇게 속내가 문자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희생자의 인권을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비판이 있자 그 문자를 받은 민주당의 의원께서는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받은 데에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는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했다라고 했지만 곧바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서 뭔가 이제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민주연구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띄우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마침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 그때 공개됐던 문자가 그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의원 한 분이 나는 이건 거절했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 문자를 보면서 분노했던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저는 발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국민들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상황.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참사 관련해서 특히 책임론 얘기가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 지금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당의 기류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수사를 통해서 또 감찰을 통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네. 누가 책임이 있는지 법적 책임에 대한 소재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휘 책임이 밝혀질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도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수사 결과나 감찰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질 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하지 못한 분들은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위에 정치적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됐는데요. 여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자꾸 반대하고 비판하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